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양신 나영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양신의 짜증, 분노죠. 분노 유발이긴 해요. 뭐냐면은 바로 도대체 버릴 거면 왜 키울까? 오늘 반려동물의 파양, 고양이의 파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뭐 이거는 뭐 앞뒤 가릴 것도 없어요. 일단 파양에 대해서 관련된 거는 일단 유기동물 수를 알으셔야 될 거예요. 조사에 따르면 그 유기동물 발생 숫자가 2020년도에 13만 5천 마리 정도로 가장 높게 측정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3만 마리 점점 감소 추세에 왔다가 2022년에는 11만 3천 마리대로 감소하기는 했어요. 2022년 기준으로 8만 마리 정도, 11만 5천 마리 중에 8만 마리 정도가 강아지예요. 개 유기견 숫자 그러니까 70% 정도 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한 27% 정도, 27.8%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략 31,500마리 정도, 31,525마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 유기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3만 마리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버려지는 마리수를 생각한다면은 82마리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를 24시간 기준, 하루에서 1시간 기준으로 하면 3.5마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하는 1시간, 커피 마시고 있는 1시간 동안 3.5마리의 고양이가 유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 이 버려지고 그러면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강아지의 경우에는 버려진 아이들 중에 16.8%, 16% 정도는 보호자한테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고양이의 경우에는 돌아간 비율이 1.3%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찾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거.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아마 동물 등록과 관련돼서 연관성이 좀 높을 거예요. 고양이는 실질적으로 동물 등록을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적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버릴까? 많이 버리고 많이 유기될까? 라고 해서 2022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한 대략 5,000명 정도 표본을 삼아서 조사를 해서 한 발표니까 어느 정도는 N수는 조금 많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식 조사를 했지만 좀 놀라웠던 건 뭐냐면 22% 4명 중 1명 정도, 대략 4명 중 1명 정도는 반려동물과 생활하면서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대략 22.1%니까 뭐 5명 중에 1명, 뭐 4명 중에 1명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파양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그러니까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했던 사람들의 가장 1번 문제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거나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켜서 내가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라는 비율이 28.8%였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돈을 쓸 줄 몰랐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라는 거죠. 그 비율이 26%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17% 정도 차지하는 비율, 내가 취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환경 여건이 바뀌면서 도저히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돼서 뭐 양육을 포기, 파양을 고려했다라는 답변도 있었어요. 이거 좀 짜증나는데 동물이 아파서 질병에 걸려서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도 양육 포기나 파양을 고려했다도 14.6%나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순위는 뭐였냐면 한 10.3% 정도의 분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아이를 키우는데 반려동물과 생활하는데 시간이 많이 뺏겨서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 마지막 답변 0.4%는 이렇게도 답변을 했대요. 저는 이 답변이 정말, 이 답변한 사람은 정말 쓰레기라고 쓰레기까지 얘기해서 애가 컸는데 외모가 생각보다 달라서 0.4%.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역변했다고, 이뻐서 입양을 했는데 애가 컸는데 얼굴이 변했다고, 나 못 키우겠어요.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답변은 뭐냐면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양육을 포기했거나 파양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려동물과 생활하면서 양육을 포기하고 파양을 고려하는 거는 생각보다 정서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훼손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짖음이 심하다던가 울음이 심하다던가 이러한 것들, 문제 행동들이 아니면 공격성이 있다던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얘랑 같이 못 지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파양을 고려했다라는 게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 뭐냐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인 거예요. 생각보다 먹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아니면은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많나? 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와 생활하는데 한 달에 쓰는 비용이 평균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강아지 보호자님이랑 고양이 보호자님이랑 약간 의견 틀릴 수도 있어요. 강아지 보호자님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쓰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고양이 보호자님들 야 그게 무슨 15만밖에 안 써. 엄청 쓰지. 20만 30만 원이지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에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적게 쓰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쓰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강아지 보호자님 중에서도 당연히 더 많이 쓰는 보호자님도 계실 수 있고 적게 쓰는 보호자님도 있을 수 있고 고양이 보호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평균 고양이가 15년 정도 수명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5년 정도 산다라고 했을 때, 생활한다고 했을 때 2,700만 원 정도 양육비가 드는 거죠. 강아지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20살 정도 되기 때문에 총 3,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양육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하거나 보호자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다묘 가정이고 싶으세요? 3마리세요? 그럼 한 마리당 최소 평균 2,700만 원이니 2마리면 5,400만 원이고요. 3마리면 8,100만 원이고요. 4마리가 되는 순간 이제 1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평균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나 취업이나 환경 변화, 결혼이나 환경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양육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파양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다가 부모님 집에다 놔두고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던가, 결혼을 하면서 본가에다 놔두고 아이를 같이 가지 못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근데 이거는 정말 안타깝죠. 왜냐면은 정말 치료 포기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질병에 걸렸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큰 교통사고 당해서 치료 비용이 막 1,000만 원 나오고 2,000만 원 나오면 사람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서 이제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펫보험이에요. 펫보험 가입률이 너무나 한국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다 부담해야 되는 병원비라면은 당연히 부담되는 거는 사실이기도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간다? 갑작스럽게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경험한 보호자님 중에는 이런 치료비나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파양하거나 양육을 포기하는 분들보단 오히려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내가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산책도 많이 해야 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씩 놀이도 해줘야 되고 교육도 해줘야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고양이한테 시간이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인 것 같고요. 요즘에는 오히려 그렇게 놀아주지 않고 아예 본능 해소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또 그게 바로 1번 이었던 행동 문제 행동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을 고양이한테 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고양이하고는 해당이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오히려 고양이랑 못 있어서 난리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안 쓴다라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건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와, 성장했는데 얼굴이 달라져서 파양이나 양육을 포기한다? 이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현재 반려인의 인구가 2천만 가구 중에 500만 가구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해서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생활을 하고 있지만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거꾸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다라는 사실도 매우 슬프면서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되도록이면 고민을 많이 하고 책임을 잘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입양하고 같이 행복한 묘연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양신의 짜증, 양신의 분노, 막판에 막 어이없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